체리와 알크인베스트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체리와 알크인베스트 분석하기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눈치채셨겠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의견 내주셔서 고심 끝에 채널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어떤 채널명이 되었든 앞으로도 내용에 최대한 충실해서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내용면에서 잘못된 점이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꼭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뉴스 없이 다우는 0.53%, 나스닥은 1.05%, S&P 500은 0.65%로 모두 보기 좋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되었던 금요일보다 하루 빠른 목요일에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사인하면서 빠른 사람들은 벌써 지난 토요일에 1,400달러를 받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오피셜리 통과되면서 경제 회복 기대 심리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도 반영하며 주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미팅이 끝나고 난 후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들만 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스티뮬러스 책들이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여질 수 있다고 하네요. 기사 내용을 계속 보시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곧 미국 경제에 쏟아질 것이며 일부 분석가들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나 심지어 비트코인에 투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정부는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1,400달러의 직접 지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4천억 달러의 지불액이 연간 수입 7만 5천 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버는 부부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직접 지불 금액은 면세인 5,600달러이며 펀드 관계자는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3,000명을 인터뷰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지출보다는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30%가 빚을 갚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하고 25%가 이를 저축하고 9%가 투자할 것이라고 했으며 금융 시스템 내에 머물며 실물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경기 부양책에 서명한 후 주요 주가 지수는 이틀 연속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급증이 세계 최대 경제의 빠른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비트코인의 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추홀 세큐리티스는 부양책의 약 10% 또는 약 4억 달러가 주식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만 달러 미만을 버는 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에서 40%가 경기부양책의 일부를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투자자 중 61%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미추홀 연구의 리더 중 한 명인 댄 돌리브가 말했습니다. 그는 CNBC에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큰 투자 수단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토요일에 사상 최고액인 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향후 경기부양책의 큰 부분인 약 37%를 주식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주식시장의 대규모 유입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스티는 은행이 올해 주식에 대한 가계 수요가 1,0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이자율,
개인에 대한 추가 부양책 지급 및 2021년 초의 소매 활동 증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다음은 아크인베스트의 거래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루시드 트래킹에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루시드 트래킹에서 그날 장을 마친 후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대 이틀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것을 보니 앞으로는 그 전날의 데이터를 하루 지난 다음날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3월 12일 장 마감 후 아크인베스트의 주요 거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팔렌티어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48% 하락한 26.7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팔렌티어는 아크K에서 44,912주를 120만 9,031달러에 매수하였고 아크W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크K에서의 보유량은 1,083만 8,259주이며 비중은 전일 1.17%보다 상승한 1.19%입니다. 아크W에서의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523만 3,660주로 비중은 전일 1.86%보다 상승한 1.9%입니다. 다음으로 유니티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3.76% 상승한 109.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아크K에서 총 21,152주를 223만 5,766달러에 매수하였고 아크Q에서 총 1,656주를 17만 5,039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아크W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크K에서의 보유량은 전일보다 증가한 510만 3,245주이고 비중은 전일 2.2%보다 소폭 상승한 2.21%입니다. 아크Q에서의 보유량은 16만 6,357주로 전일과 동일한 0.51%입니다. 아크W에서의 보유량은 130만 1,781주로 비중은 전일 1.84%에서 상승한 1.85%입니다. 다음으로 나노디멘전은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59% 상승한 11.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아크Q에서 총 69,272주를 78만 3,466달러에 매수하였고 아크W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아크Q에서의 보유량은 694만 4,624주로 비중은 전일 2.21%에서 상승한 2.28%입니다. 아크W에서의 보유량은 567만 8,742주이며 비중은 전일 0.84%보다 상승한 0.86%입니다. IGRL에서도 거래가 없었고요. 보유량은 45만 8,455주로 비중은 전일 1.44%보다 상승한 1.46%입니다. 다음으로 오픈도어는 전일 종가 대비 6.51% 상승한 28.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아크W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아크F에서 총 12만 648주를 326만 3,528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아크W에서의 보유량은 총 629만 2,130주이며 비중은 전날 2.2%보다 상승한 2.29%입니다. 아크F에서의 보유량은 425만 4,193주로 비중은 전일 2.64%보다 상승한 2.72%입니다. 다음으로 EXPC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54% 상승한 13.1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아크Q에서 총 27,696주를 35만 9,494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아크Q에서의 보유량은 현재 277만 6,153주이며 비중은 전날 1.07%보다 하락한 1.05%입니다.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은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72% 상승한 34.8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RQQ에서 총 17,016주를 58만 7,903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RQQ에서의 보유량은 현재 170만 5,608주이며 비중은 전날 1.64%보다 상승한 1.71%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렛셀룰라잇은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87% 상승한 13.6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질렛은 어제 아크에서 거래 내용이 없지만 현재 IGRL에서의 보유량은 64만 7,328주로 비중은 전일 2.45%보다 하락한 2.44%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 일주일간 아크에서의 매수 1위는 드래프트킹이고 2위는 스킬즈입니다. 지금부터 아크인베스트의 오늘의 매수 매도 현황을 1위부터 20위까지 보시겠습니다.